오늘은 들기름의 엄청난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들기름은 그냥 나물에 넣는 고소한 기름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약 같은 기름입니다. 매일 한 스푼을 드시면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이 좋아지고 관절, 변비, 피부 노화에도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숙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기름을 잘못 보관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해요. 지금부터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 올바르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천천히 설명드려 볼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좋은 정보 꼭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름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물론 그런 기름도 있습니다만 들기름에 있는 지방은 불포화 지방이라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혈관을 청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즘 올리브유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올리브유의 주성분은 오메가9이고 들기름은 오메가3가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오메가9 성분은 혈관 청소, 항산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오메가3는 혈관 청소를 포함해서 뇌 건강, 항염 효과, 장 건강, 피부, 수면까지 종합적인 건강 관리에 아주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영양제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들기름이 이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가 60% 이상 들어있어서 오메가3가 포함된 식품 중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어나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보다도 더 높은 수치입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뇌 속의 신경세포를 튼튼하게 해서 기억력을 지켜주고 나이가 들어도 머리가 맑게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실제 오메가3가 치매 예방에 좋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어요. 둘째,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중성지방을 줄여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해서 심장과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몸의 염증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절이 뻣뻣하거나 대장처럼 잘 붓는 곳에 염증을 완화해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들기름이 항염 효과에 탁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넷째, 피부 건강에도 좋아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보습을 유지해주니까 건조함이나 잔주름을 늦춰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장 운동을 촉진해서 변비 개선에도 유익합니다. 여섯 번째, 뼈와 모발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골다공증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오메가3와 6의 복합 효과로 머리카락 밀도가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정리하면 들기름은 뇌, 혈관, 관절, 피부, 장,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몸 전체를 두루 챙겨주는 종합 영양 기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어떤 들기름을 골라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사실 들기름은 어떤 제품을 고르느냐가 절반 이상입니다. 첫 번째, 냉압착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냉압착은 볶지 않고 저온에서 천천히 짜낸 기름이에요. 이렇게 해야 오메가3 같은 좋은 성분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볶아서 짜낸 기름은 고소한 향은 나지만 영양소가 많이 파괴되고 빨리 상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소포장 제품을 고르세요. 큰 병 하나를 오래 두고 먹는 것보다는 2달 안에 다 먹을 수 있는 작은 병이 훨씬 안전합니다. 들기름은 공기와 닿는 순간부터 산패가 빠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요즘에는 이렇게 스틱형으로 아예 한 번에 하나씩 먹을 수 있는 패키지도 있는데 이건 용량 대비 가격이 조금 더 비싸긴 합니다. 세 번째, 색깔을 확인하세요. 너무 검거나 탁한 들기름은 고온에서 짠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기름에는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좋은 들기름은 맑고 은은한 황금빛이에요. 네 번째, 병의 색깔을 보세요. 투명한 병보다 갈색이나 불투명한 병이 좋습니다. 빛을 차단해야 산패가 늦어지고 영양소도 오래 지켜낼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들기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금방 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근에 짠 신선한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들기름은 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냉장 보관도 가능하지만 냉장고에서 꺼낼 때 결로로 인해서 산패가 빨라질 수가 있어서 냉장 보관을 하실 경우에는 가급장 소포장으로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드시는 게 좋아요. 냉동 보관도 가능은 한데요. 냉동 보관 시 1년 내에 다 드시는 게 좋고 자주 여닫기보다는 소분해서 보관하시는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몸에 좋은 들기름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침 공복일까요? 아니면 식사 중이나 식후일까요? 먼저 아침 공복에 먹는 경우입니다. 기름이 위에 들어오면 간에서 나오는 담즙 분비가 촉진돼요.
담즙은 우리 몸의 해독액 같은 건데 독소를 내보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공복에 들기름 한 스푼을 드시면 간 해독과 담즙 순환에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위장이 약한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복에 기름을 먹으면 더부룩하거나 속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 위산 역류나 소화 불량이 있으신 분들은 공복보다는 다른 방법이 더 낫습니다. 이제 식사 중이나 식후에 먹는 경우를 볼까요? 들기름 속의 오메가3는 지용성이에요. 즉 음식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채소나 밥, 달걀찜 같은 음식과 같이 먹으면 몸에서 훨씬 잘 쓰이죠. 나물에 조물조물 묻히거나 현미밥이나 죽에 한 스푼 넣어서 비벼 먹는 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볶음이나 튀김에는 들기름이 좋지 않습니다. 들기름은 발열점이 낮아서 불에 달구면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열을 가하지 않고 생으로 드셔야 해요. 본인 몸 상태에 맞게 위장이 튼튼하시면 공복, 위가 약하시면 식사 중이나 식후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섭취 권장량은 하루 한 큰술 정도를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복통이나 설사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 하루 한 큰술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들기름이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지만 드시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수술을 앞두고 계신다면 수술 2주 전부터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메가3가 혈액을 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출혈 위험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고 섭취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과민성 대장이나 소화가 민감하신 분들은 한 큰술보다 적은 양을 드시는 게 좋고요. 들기름에서 산패가 의심되거나 비린내가 나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버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제가 자주 해먹는 방법은 저녁으로 현미죽에 들기름을 한 스푼 넣어서 먹는 방법인데요. 현미는 잘 아시다시피 혈당을 잡는 데 아주 좋은 음식인데 가바와 트립토판이 풍부해서 밤에 잠을 잘 자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속도 편하고 포만감도 오래가니까 건강식으로 정말 좋은 한 그릇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수면 건강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하고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많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매일 들기름 한 스푼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